R&D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는 파트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첫 번째로는 이제 과학기술의 혁신 파트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장 가속화, 그 다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질 중심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8대 혁신성장 송도 분야에서는 아까 이제 그 동영상도 보셨겠지만 이제 기술, 인력, 법, 제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이 된다 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개발이 현장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한다는 조건 하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중요하게 얘기하는 데이터나 그다음에 블록체인 AI 등 이제 플랫폼 경제 구현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우가 이제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혁신 인재 양성 가장 필요한 분야에 앞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재 양성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초연구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2020년 처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기초연구 예산, 특히 이제 연구재단의 개인 기초연구 예산이 2,800억 정도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한 대로 기초 예산을 2배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생활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관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재난, 그 다음에 기후 변화,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미세먼지, 참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 이슈 해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연구 분야에도 예산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올리는 부처 설명에는 이런 내용의 20.5조 정도의 R&D 예산의 세부 방향을 이제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기 연구자 전문가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R&D 예산의 투자 방향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혁신본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무슨 R&D 사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각 부처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가 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자기 이름을 치면 자기가 하는 연구에 대한 정보, 아니면 어떤 연구 과제가 누가 어느 연구자가 하고 있는지, 언제 그런 연구 과제가 주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는지, 기획 평가부터 선정까지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범부처 거를 하나의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2020년, 21년 전에는 완성을 해서 이런 부처 설명회와 동시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각 R&D에 대한 정보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끝으로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대식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부처별로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2019년도 예산이 지금 임대식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0.5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정부 R&D 전체적인 예산의 내용 및 주요 특징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혁신본부 김대기 연구예산 총괄과장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 총괄과장 김대기입니다. 밖에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 안에 날씨도 좀 추운 것 같은데 참석분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이게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기 정통부 산하에 있지만 전부처 R&D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코아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9년도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20조 R&D 예산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 R&D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정부 R&D 투자 원칙과 그다음에 정부 R&D 투자 방향으로 이렇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제일 이제 말씀하신 게 정부 R&D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부 R&D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부 R&D 원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의 R&D의 목적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민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진흥, 혁신성장 동력 확보, 재난재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R&D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R&D 예산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지금이 1월이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 10월 말에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10월 말에 제출된 부처별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 예정인 중기 사업 계획 금년도 정부 R&D 예산 투자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은 469.6조 이며 전년 대비 한 9.5% 증액된 정부 예산입니다. 그 가운데 R&D 비중은 약 4.4%로 SOC 분야보다는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4.4%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1%대의 그 R&D 예산 증가율을 뛰어넘는 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R&D는 주요 R&D와 일반 R&D로 구분됩니다. 그 주요 R&D는 과기부, 일반 R&D는 기재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가 포함된 기계소재 분야가 18.4%로 가장 높게 지금 배분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기반, 생명, 의료 분야 순위입니다. 부처별로 보시면 그 방사청, 교육부 등이 이제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등은 이제 일몰 사업이 이게 많다 보니까 전체 사업이 한 80%가 일몰이 되는 바람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 R&D 역할에 따라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투자 시스템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주도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입니다. 2022년까지 기초연구 2배 확대에 따라 매년 2,500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가기부, 교육부 간의 기초연구 사업 역할 분담에 따라 교육부는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중에서 이공학 연구 기초연구 중 가장 비중이 큰 기본 연구 사업을 가기부로 금년에 했습니다. 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신규로 이제 금년에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대학의 중점 연구소를 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가기부는 집단 연구 사업 중에서 지역 선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발표할 때 이 신규 사업들은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하시면 금년에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구비 증액과 아울러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행정 체계를 간소화하고 연구 환경 조성 및 코어 퍼실러티 등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 수요 및 규제 개선 R&D 투자 강화를 위해서 표준화, 인증 검증, 시험 평가 연구,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확대, R&D 투자와 규제 개선을 담보로 하는 규제 개선 조건부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를 이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재난 대응을 위해 17.6%를 전년 대비 증액하였으며 안전 관리는 32.4%, 그 토탈 그 삶의 질 예산을